네, 간만에 선수 분석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상진님이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롯데 흐름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현생 살기 바빠서 한동안 좀 쉬었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됐는데 사실 무서웠어요. 왜냐면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을 때 글을 올리니까 조회수가 잘 안 나오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이때 올리면 뭘 해도 안 돼. 그러니까요. 답답한 와중에 뭘 해도 안 되는 이 와중에 팀 타격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타자에 대한 분석 자료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한동희 선수를 분석을 하려고 자료를 준비해왔고요. 여태껏 제가 분석해왔던 선수들 중에서 황성빈을 뛰어넘는 가장 논조가 좋지 않을 예정입니다. 맵다 이 말이네요.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 한동희 하는 거 보면 좀 매울 법도 해. 한동희 프로 8년 차예요. 유망주라고 뭐 이렇게 말해줄 수 없는 선수고 이미 결과를 한참 냈어도 한참 전에 냈었어야 하는 선수인데 롯데니까 사실 그동안 많이 기다렸던 것도 있던 거죠. 네. 자료는 언제까지의 자료인가요? 4월 23일인가요? 4월 19일 기준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즌 초반이고 네. 데이터 샘플이 많이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이 시시각각으로 변동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까지도 이렇게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나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한동희가 이미 벌써 9년 차인가요? 8년 차입니다. 8년 차인가요? 네. 사실상 풀시즌을 굉장히 많이 뛰었고 기회를 많이 받은 선수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스태티즈에 보면은 밑에 통산 기록이 나오죠. 네. 거기에 통산 1군만 한정을 해서 누적 타석을 보면 2,400타석이 넘습니다. 2,400타석. 네. 우리가 이제 용병들이 얼마 정도 기다려주면 결과값이 대충 이 정도의 클래스가 나온다라고 할 때 진짜 길게 봐주면 500타석 봐주고요. 그 다음에 유망주들 진짜 오래 봤다는 박병호 선수도 한 몇백 타석이었죠? 그때 한 800타석 정도 봤을 거예요. 그 정도 하고 나서 10,000개를 한 걸 우리가 몸소 네, 봤죠? 네. 한동희는 기회 엄청 많이 받은 겁니다. 3배를 받았네. 박병호의 3배를. 맞습니다. 사실은 기회를 받았다라는 표현보다는 아무튼 간에 1군에서 해온 것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조금 더 내용을 보면서 이야기하시죠. 네. 일단 18년도에 데뷔를 했었죠. 네. 그리고 나서 초반 3년 정도는 유망주 소리를 들을 시기니까 당연히 기록이 좋진 않았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동희 선수가 눈부시게 그래도 타격이 본인의 스타일이 정립이 돼갔던 시기는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를 들고 싶었어요. 네. 특히 이대호 선수가 은퇴를 그러니까 앞두고 있었던 마지막 시즌 22시즌의 4월달에 한동희 선수는 상당히 임팩트가 컸었던 걸 아마 영구님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럼요. 저는 그때 진짜 무슨 대관식 한번 열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 롯데에 진짜 빅보이가 그대로 넘어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타격 스타일도 비슷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2023 시즌에 한동희 선수의 고질적인 문제죠. 발사각에 대한 수정을 하려고 박흥식 코치를 데려오게 되면서 그때부터 본인의 타격 기조가 다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나타냈고요. 결론적으로 아직까지도 그게 회복이 안 됐다라고 일단 숫자상으로는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윤성빈 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윤성빈 선수도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할 때 너무 주위에서 이렇게 건드리는 사람이 많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윤성빈 선수도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렇죠. 감독도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번씩 바뀐 케이스고 그렇죠. 그에 따라서 타격 코치도 계속 바뀌어왔고 맞습니다. 훈련법도 계속 바뀌었을 것이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시즌에 이대호 전 선수를 만나서 또 개인 훈련도 계속 하니까 그게 현장과의 또 차이도 있을 것이고 맞습니다. 강정호 전 선수를 만나서 또 메이저 스타일의 타격 연습도 해봤었고 그렇죠. 진짜 한동희를 건드렸던 사람들이 몇몇만 보면 그냥 한동희는 이미 그냥 KBO 최고의 타자가 됐어도 손색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 건데 근데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은 이렇게 말해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진짜 백약이 무효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타격 접근법이라던가 메커니즘 쪽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제가 한동희 선수에 대한 그 타석 접근법 그리고 타격 메커니즘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 뭐냐면 이 선수가 왜 이렇게 뭔가 일치되는 하나의 통일된 스타일이 없지? 그리고 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부자연스럽지? 라는 그런 걸 많이 보게 돼요. 일단 한동희 선수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건 어떤 능력이죠?
장타력. 그죠. 무조건 장타력을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도 KBO 리그를 이제 꽤 오래 봐서 20년이 거의 다 돼가고, 그러면 그동안에 봤던 장타자들이 대충 어떠한 방식을 가지고 타석을 접근을 하는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헛스윙을 좀 많이 각오를 하고 삼진율이 좀 높아지는 걸 각오를 하고 장타력을 이제 투수들이 의식을 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조난에 제대로 투구를 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볼넷으로 많이 출루를 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클래식한 장타자들한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한동희 선수 같은 경우는 다른 장타자들과는 다르게 타이밍을 좀 뒤에서 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스타일입니다. 왜냐면 한동희 선수 같은 경우는 앞쪽에 타이밍을 많이 두게 되면 그 특유의 덮어치는 스타일이 네. 문제가 되기 때문에 3루나 유격수 방향으로 땅볼이 엄청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걸 의식을 하고 최대한 뒤쪽에서 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 타구질이 제일 잘 나옵니다. 왜냐면 본인이 가진 힘이 원체 있는 편이긴 있는 하니까. 편이라고 다들 네. 인정을 하잖아요. 한동희 선수의 삼진 비율을 보면요, 네. 이게 리그의 평균을 넘었던 적이 데뷔하고 나서 한두 시즌 정도 빼고는 거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024 시즌이 살짝 지금 튀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지만 2024 시즌은 샘플이 작죠. 네. 좀 이따가 군대를 갔으니까. 그래서 사실상 한동희 선수는 삼진을 잘 당하지 않는 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러네요. 자, 벌써 여기서부터 클래식한 장타자랑은 조금 거리가 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두 번째입니다. 볼넷 비율도 그러면은 리그 평균보다 많아야 될 건데, 장타자라면 작죠. 자, 여기서 이제 뭔가 부조화스러운 것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볼넷 비율 작고 삼진 비율 작고 뭐 좋아요. 그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볼삼비를 한번 볼 수가 있겠죠. 네. 맨 마지막에 볼삼비를 보면, 그렇다고 해서 리그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나냐라고 물어보면 그렇진 않죠. 그렇겠지. 볼넷 개수가 적은데 리그보다 뛰어날 수는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동희가 타석 접근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저는 낮은 볼넷 비율부터 출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네. 한동희 선수가 타석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네. 장타를 생각보다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네. 위압감이 없어서 투수들이 조금 쉽게 승부를 하는 건 아닐까. 되게 지적을 잘해주셨는데요. 자, 제가 지금 표 보여드리지는 않고 있지만 저는 한동희 선수와 가장 대척점에 있는 타자를 지금 LG의 오스틴 선수로 보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오스틴 선수를 투수들이 만났을 때 존 안에 투구를 하는 비율이 거의 모든 1-3루수를 통틀어서 최저였습니다. 그만큼 투수들이 오스틴 선수를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였고, 한동희 선수는 그러면 얼마 정도였냐? 존 안에 투구하는 비율이 제가 알기로는 한 7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리그 평균 스트라이크 비율을 한 60% 초반대 정도로 본다라고 했을 때 한동희 선수를 향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움직였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한 가지 또 재밌는 점을 알려드릴게요. 한동희 선수가 올 시즌 들어서 컨택 비율이 많이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그럼 뭐해? 다 땅볼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스틴 선수가 한동희 선수랑 딱 정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스윙 비율이 전체 1-3루수를 통틀어서 최하위권입니다. 그런데도 왜 높은 그런 성적이 나오고 있을까요? 라고 하면 본인이 오는 공을 노려서 칠 줄 안다라고 해석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요즘에 땅볼 타고 많고 안타 많이 묻혀서 그것도 아닌 것 같긴 한데.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죠. 한동희 선수가 보이는 두 번째 패턴이죠. 이거는 누구나 다들 지적을 하는 상황이지만, 한동희가 가지고 있는 압도적인 그 타구 속도에 비해서 발사각이 지나치게 낮다. 그렇지. 네, 이게 사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도 한동희 선수가 데뷔 초부터 시작해서 발사각 수정을 한번 하기 전까지만 해도 리그에서 최상위권 수준의 하드힙 비율을 보이고 있었고, 평균 타구 속도도 90마일을 꾸준히 상회를 해서 거의 리그 최상위권에 포진을 하고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높은 타격 생산성과 이어지지 못했던 이유는 계속 한 자릿수였던 발사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 기억에도 거인야담님이 만들어 놓은 그 블로그의 컨텐츠, 네. 성담장의 네. 손해를 가장 많이 본 타자가 누구냐라고 네. 했을 때 한동희였거든요. 실제로 한동희가 2022년도까지 추구하던 방식은 공을 최대한 정타를 맞춰서 높은 타구 속도를 바탕으로 라인 드라이브성, 그러니까 배럴 타구를 만드는 데 네. 가까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성담장과는 너무나도 상성이 안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담장에 맞춘 타구가 5개였어요. 사실 그 타구가 다른 구장이었다면 넘어갔다고 봐야 전부 되는 다 거지. 홈런이 됐을 것이니까요. 뭐 잠실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뭐 구장을 잠실만 쓰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적어도 2-3개 정도는 홈런이 더 추가됐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참 생각해보면 이 한동희 선수의 땅볼 비율이 네. 좋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꾸준하게 50% 이상? 항상 뜬공보다는 땅볼이 많았던.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동희 선수의 연도별 타구 분포를 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24시즌의 스몰 샘플이었던 것을 제외하고 나면 단 한 번도 땅볼의 비율이 50%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26시즌 보시면 한때 70%를 넘어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랬죠. 네. 예. 물론 지금은 조금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제가 땅등비가 3이 넘어가는 걸 기억을 하고 있어요. 3일은 5도 봤습니다, 저는. 저는 보고 이게 지금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진짜. 아이고.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수집했던 4월 19일 기준으로 발사각이 무려 2.8도. 야. 그쯤 되면 거의 뭐 지명과 평행하게 공이 나갔다. 투수 그거잖아요. 배트에 맞고 거기 일직선으로 그대로 공 보냈다는 얘기 아니야? 그 여러분들 롯데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그 동전좌 아십니까? 동전자요? 히메네스. 아, 네네네네. 그 히메네스 전설의 8도 홈런 기억하십니까? 빨랫줄 그 자체. 그거 보시면 공이 수평으로 날아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홈런이 되지라고 그게 8도였는데 네. 2.8도면 도대체 얼마나 낮은 것인가. 투수 글러브에 그대로 들어갔겠다. 거의 독침수가 다당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아무튼 넘어가시죠. 자, 그리고 한동희 선수의 세 번째 부조화스러운 모습입니다. 한동희 선수가 게스히터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거는 뭐 대부분의 장타자들과 좀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 이 선수가 이쯤 되면 이 공을 던지겠다고 해서 과감하게 돌리는 것, 그리고 네. 헛스윙을 감수를 하고서라도 돌릴 수 있다라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장타자의 모습일 것인데, 근데 이상하게 한동희는 배드보리터의 모습도 있습니다. 배드보리터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존 바깥에 떨어지는 공이라도 컨택을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최대한 배트에 맞춰 나간다라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엄청 부조화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대척되는 이 지점의 모습이 어떻게 한 타자의 모습에 나올 수 있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선수가 타석에 오는 방법을 이제 제가 많은 타석을 보고 시나리오를 제가 간단하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일단 처음에 타석을 설 때 수를 노립니다. 수를 노리고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승부를 오래 안 끕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한 4구, 5구 안에 무조건 승부를 보는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한동희 선수가 수싸움이 그렇게 잘하지 않아요. 초반에 멀뚱멀뚱 지켜보다가 투 스트라이크 몰립니다. 자, 그때부터 한동희 선수가 급해져요. 카운트에 몰려가지고 그때 이제 막 건드린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배드보리터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시나리오로는 끝까지 혼자만의 수싸움을 하다가 그냥 한가운데 들어오는 스트라이크에 멀뚱멀뚱 삼진을 당하는 비율이 한동희 선수가 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시나리오를 제가 짜봤습니다. 그래서 참 적극적으로 주문을 하는 것도 약발이 떨어지는 것 같은 게 네. 너무 많은 코치진의 어드바이스를 다르게 받아보다 보니까 선수 자체도 가지는 혼란스러움이 만만치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충분히 그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인 타격을 만약에 하고 싶다면 배드보리터의 모습을 그러니까 강조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 말인즉슨 어떤 공이 와도 본인이 배트 컨트롤을 정말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롯데의 그걸 가장 잘하는 선수가 레이에스 선수죠. 반대로 수싸움을 정말 잘해서 본인이 스윙 비율이 낮고 헛스윙을 많이 먹더라도 원하는 공에서 적재적소의 장타를 기깔나게 뽑아낼 수 있다.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의 시나리오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오스틴과 최정 선수입니다. 근데 한동희 선수는 그 양쪽에 아무 곳에도 들지 못하고 있어요. 아유, 그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리고 다음 얘기 또 준비하신 거. 이거는 좀 상진님이 준비할 법한 내용은 아니네요. 맞습니다. 한동희 선수의 득점권 성적에 관한 것인데요. 여러분들 특히 이제 우리 채널을 보시는 팬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득점권의 성적에 대한 걸 많이 언급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뭐 TV에 나오는 전문가분들도 대중들의 입맛을 고려를 해서 득점권 성적 다루는 거 알고 있지만, 저는 통계를 공부를 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세이브 매트릭스를 자주 보는 사람으로서 득점권 성적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희 선수가 지금 프로 8년 동안 오면서 봤던 성적이 꾸준하게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이 관찰되고 있는데 한동희 선수가 득점권에서의 성적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얘는 티가 난다니까요. 예, 얘는 그 수싸움에서 그 중요한 상황 때 수싸움이 평소랑 다른 게 티가 나요. 네. 괜히 뭔가 좀 힘 좀 빡주고 들어오는 듯 하지만 사실 뭐 잔뜩 쫄아가지고 힘만 더 들어가고. 예, 멘탈이 더 흔들린다던가 이런 게 너무 보여요. 압박감 문제도 있을 것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를 보여드리면 이 그래프에 있는 숫자들이 전부 다 0 이상일 때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득점권에서 성적이 통산 성적보다 항상 좋지 않아서 계속 음수를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량이 프로 데뷔한 이래 8년 내내 거의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최근 들어서는 더 떨어졌죠. 지금 거의 2020년 보시면 거의 나락가 있죠. 네. 답도 없습니다. 이런 타자가 지금 4번을 치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롯데 공격이 지금 원활하지 않은 것에 이유가 설명이 된다. 레이에스가 1번, 2번에 배치되면서 그 클린업 트리오에 네. 공격적으로 갈 수 있도록 주자로 많이 나가 있는 상황인데 네. 한동희는 오히려 득점권 상황일 때 더 못 친다. 그렇죠. 그러니까 레이스가 나가 있을 때 더 못 친다. 맞죠. 네. 전통적인 이제 KBO 리그의 타선 짤 때 3, 4, 5번이 무조건 앞에 나가 있는 주자들을 회수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회수가 안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팀에서 큰 그림을 그릴 때 너무 큰 변수로 작용하는 선수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동희 선수가 있기 때문에 롯데가 손해를 본 것도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이대호 마케팅인지 뭔지 그런 걸 떠나서 이대호의 뭐 적폐다 이런 얘기를 다 떠나서 그냥 한동희 선수가 잘했으면 사실 끝날 일이었거든요. 근데 한동희 선수가 어쨌든 증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해왔던 걸 보면 너는 전혀 스윙하고 있지 않다. 이거 그 짤이잖아. 맞죠? 네. 저 이거 썸네일에 쓸 거예요. 아, 스윙하고 있잖아. 이거 썸네일 쓴다고? 쓸 오케이, 겁니다. 오케이. 한동희 마음에 들었어. 해가지고. 네. 네. 알겠습니다. 야, 이거 항상 상진님이 만드는 자료에는 빠지지 않는 네. 그래프가 나왔네요. 맞습니다. 일단은 앞쪽에는 한동희 선수가 그동안 어떤 식으로 스윙을 해왔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타석에서 상대를 해왔는지 말씀을 드렸다면 두 번째 주제로는 현재까지 그러니까 지금 시즌에 얼마만큼 잘하고 있느냐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자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4월 19일까지의 자료입니다. 지금 시즌 초반이고 비율 스탯을 다루고 있는 만큼 언제든지 요동칠 수 있고 위치가 바뀔 수 있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사할 점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요. 한동희가 갈 길이 아직도 멀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분명히 이 코너 야수들은 예. 공격력이 우선시 돼야 되는 건 맞잖아요. 쉽게 말하면 리그에서 빠따 가장 잘 돌리는 사람들만 다 모아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네. 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동희의 WAR이 음수였거든요. 맞습니다. 네. 지금 여기 표에도 보시면 4월 19일 기준으로 마이너스 0.05가 찍혔습니다. 네. 지금 추세선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은 선에서 조금 아래쪽에 찍혔으니까 뭐 수비에서 이때까지만 해도 크게 찐빠를 안 내던 시절이란 말이죠. 전문 용어 나왔다, 찐빠. 그렇죠. 네. 사실 오늘 기준으로 데이터를 뽑으면 더 아래에 찍혀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제가 13루수를 지금 다 뽑아왔다는 말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13루수한테 기대를 할 수 있는 건 장타력과 출루율. 그렇기 때문에 OPS가 가장 중요해지는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타율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타율 어느 정도만 받쳐주면 그 뒤부터는 OPS가 절대적으로 중요해지는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요. 공격력 자체가 중요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했을 때 리그에 지금 현재 최정상권 그룹으로 분류가 돼 있는 게 OPS 0.9 이상 그리고 WAR이 대충 0.5 이상이면 현재까지 밥값 이상으로 아주 잘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래도 평균으로 치려면 0.7은 넘어야 되네. 0.7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1-3루수가 보통 이제 타격 장타율을 많이 고려를 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제가 사람으로 보는 기준은 0.8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네. 보면 지금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의 마지노선에는 김현수 선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상진님 개인 의견이지 제 의견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객관 따질 거면 뭐 누가 이런 팟캐스트 봅니까? 아이고 참나. 네. 그래서 한동희 선수가 현재 리그 전체의 정규 타석 중에 70%를 소화한 선수 중에서 딱 중간의 성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컨택은 좀 잘하겠지.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그나마 중간이라도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초반에 그래도 어떻게든 타격 자세를 예쁘게 가져가려고 하면서 컨택이 그나마 받쳐졌기 때문에 가능한 성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지금 오늘 녹화일이 4월 25일이죠. 일주일 정도가 이제 지난 상황인데 성적이 이것보다 더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거는 조금 더 감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좋을 일은 없어요. 더 좋을 일은 없고.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더 보여드릴 텐데 13루수의 컨택을 종합적으로 조합을 해서 볼 수 있을까 해서 새로운 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가로축은 존 안에 들어왔을 때 얼마만큼 볼을 잘 맞출 수 있느냐. 세로는 이제 CSW 퍼센티죠. 루킹 스트라이크랑 스윙 스트라이크를 합친 거.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할 때요. 컨택을 우리나라가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조난 컨택률이 높으면서 CSW 퍼센티지가 낮으면 뭔가 좋은 타자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뭔가 컨택력이 좋을 것 같고. 네. 근데 보시면 전혀 타격 성적과는 관련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지요. 오스틴이 그렇진 않구나. 오스틴의 컨택률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꽤 낮은 편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네. 네. 최정 선수도 엄청 낮습니다. 네. 물론 컨택률이 낮은 선수들이 성적이 낮은 경우도 당연히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닌 경우도 상당히 많다. 즉 컨택력이 얼마나 좋은지와 타격 성적이 장타자들 사이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공격력이 중요한 타자들 사이에서는 컨택을 잘한다고 모든 게 결정나진 않는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동희 선수의 위치를 보시면 한동희가 의외로 배트에 컨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그래프를 보니까 선수가 색깔을 많이 잃어버렸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예 게스히팅을 확실하게 하면서 헛스윙 삼진을 노리고 장타를 하든지 아니면 깔끔하게 똑딱이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한동희는 아무것도 들지 못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색깔이 많이 없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안쓰럽네요. 네. 이제 두 번째 스탯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가장 중요한 거죠. 장타율이 얼마만큼 지금 잘 되고 있느냐. 제가 항상 연구님한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상적인 타자의 스탯 3, 4, 5를 항상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런데 이런 이상적인 경우가 달성이 됐을 때 순출률과 순장타율이 0.1, 0.2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렇죠. 근데 뭐 아무래도 KBO 타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컨택을 많이 중시를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KBO 타자들은 장타자들이 3, 4, 5번에 배치가 되면서 앞쪽에 있는 주자들을 회수하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출루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컨택을 하다 보니 순출률이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긴 합니다. MLB에 비해서. 네. 저는 그래서 이 KBO에는 장타자들이 얼마나 클래스가 있는지를 확인을 할 때 순출률과 순장타율을 합해서 봅니다. 저만의 방식인데 네. 그렇게 봤을 때 0.3 이상을 넘으면 이 선수가 장타자로서 리그에서 정상급 기량을 입증을 하고 있다라고 보통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네. 이 표를 보셔도 지금 0.3 언저리 있는 그리고 이상으로 찍혀 있는 선수들을 보면 다 지금 밥값 할 수 있는 선수가 포진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한 이름이 두 개나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밑에 제가 단서를 하나 달아뒀습니다. 네. 어느 정도 컨택이 보장된다라는 선에서 이 지표를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컨택은 보장이 돼야 돼요. 2할 6, 7푼 정도. 네. 그 정도 이제 이상이 되는 선수들 중에서 이 지표가 만족이 되면 정상급 장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참 이렇게 놓고 보면 한동희는 이제는 장타자라고 보기엔 어렵겠네요. 중거리 타자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중거리 타자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렇게까지 내려가야 돼? 그렇죠.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타자들은 기본적으로 볼넷을 얻어나가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출루율이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동희의 지금 순출루율과 장타율을 합치면 0.1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타구 속도도 지금 안 나온다는 게 자료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한동희 선수가 아까도 말했지만 가장 강점을 보였던 부분이 평균 타구 속도가 90마일 이상 찍었고 하드힙 비율도 높고 뭐 이런 것들이 장점이었는데 그것도 이제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121.7이면 황성빈 지금 밑에 황성빈이랑 똑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똑딱이라고 봐야 되겠죠. 외야로 공을 띄우면 오히려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대로 야수한테 잡힌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타격 기록만 보니까 걱정이 되게 많은데? 맞습니다. 우리가 장타 생산, 그러니까 혹은 타격 생산성의 아까 절대적인 지표가 타구 속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일단 눈에 띄게 감소를 하고 있으면 한동희 선수가 가지고 있는 최대 장점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모로 미래가 암울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 선수가 수비를 잘하는 선수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음. 우리가 두산 왕조 시절 기억하시죠? 네. 그때 3루수가 허경민 허경민이었지. 선수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우리가 허경민 선수의 타격 능력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진 않잖아요. 다들 그렇죠. 수비 능력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한동희 선수가 타격이 모자랐어도 수비를 허경민만큼 할 수 있었으면 분명히 기용을 하는 거에 대한 가치를 팬들도 느낄 것이고 감독도 느낄 것이고. 그럼요. 그런데 한동희 선수는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고질적으로 수비 문제를 갖고 있어요. 이거 제가 몇 년 동안 이야기하는 내용들이고 참 이야기하면서 많이 긁히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은 선수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그냥 롯데의 고질적인 문제가 이 선수 안에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표는 이제 롯데에서 한 번이라도 수비를 뛰었던 선수들 중에서 이제 수비 그 기여도를 나타낸 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아무래도 이제 많은 선수가 뛰다 보니까 이 모든 걸 다 나타낼 수는 없지만 최하위권의 표만 제가 일부러 캡처를 해서 가져온 거예요. 이게 보정값이 들어간 거죠. 네, 들어간 겁니다. 네. 들어갔음에도 26등, 그냥 쉽게 말하면 뒤에서 3등입니다. 수비 지표가 뒤에서 3등이 나올 정도면 수비 못하는 롯데에서도 뒤에서 3등 할 거면 그냥 그걸 상쇄할 수 있는 공격력으로 보답을 해야죠. 했어야죠. 네. 네, 했어야 되는 거 맞는데 지금 제일 충격인 게 뭐냐면요. 네. 다른 데는 다 코너 야수들이거든. 뭐 3루, 우익수, 좌익수, 1루수 뭐 그런데 네. 여기 황성빈은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저랑 영부님이 황성빈 쓰면 안 된다는 이유가 여기서도 네. 되게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보정값이니까 한동희를 1에서 1루로 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아마 보정값을 덜어내면 노진혁이 더 한동희보다 수비를 잘한다라고 지표에 나와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보정값 제외하고 나면 한동희가 더 아랫순위로 떨어지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뭐 1루로 보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러면 한동희의 수비 지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안 좋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한동희는 차라리 3루수를 하고 아니면 지명타자를 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또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 김민성 선수가 얼마 전까지 1군 엔트리에 살아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내야 수비 가지고 한마디 거들고 잔소리라도 해줄 수 있는 그 마지막 억제기가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한동희 선수가 수비 가지고 찐빠를 내는 건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렇게 크게 찐빠를 내는 건 없는데 네. 이상하게도 김민성 선수를 이제 틴동이 2군으로 내려버렸죠. 그 이후부터 한동희 선수의 수비가 터지기 시작했다. 이런 것도 참 재밌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이 했는데 마무리하시죠. 마무리합시다. 네. 가장 아마 냉정한 평가가 되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롯데는 이제 한동희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최대한 한시라도 빠를 때 한동희가 없는 미래를 빨리 설계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프런트지는 적어도 한동희를 포기하는 그림을 조금 그리고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동희가 없는 미래를 빨리 그리고 있어야지 한동희가 더 아래로 이제 나락을 가기 전에 대체를 해서 빨리 선수를 다시 육성을 하든가 하죠. 우리가 타자를 평가하는 기준을 5툴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사실 한동희한테 뭐 5툴 바란 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는 장타 하나만 바란 거예요. 장타력이 롯데가 한동안 계속 좀 아래로 받고 있었던 추세였고 좀 제발 만회 좀 해주세요라고 여태까지 2,400 타석을 먹이면서 애지중지 꾸역꾸역 키워왔는데 그 결과가 더 낮아진 타구 속도와 함께 하나도 개선이 안 된 수비, 이제는 컨택력은 뭐 말할 것도 없었고요. 실망으로 돌아오고 있다. 제로툴입니다. 무툴입니다. 우리가 맨날 그 김민석 선수 무툴석이라고 놀렸는데 무툴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프로 8년차에 2,400 타석을 이상을 소화한 타자가 이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면 이거는 롯데 프런트가 한동희 선수를 이제 애지중지 보는 게 미련한 선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요? 분명 요즘에 안 좋은 모습, 부진한 모습이 많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내리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여러분의 하나하나의 의견이 또 여론이 되고 또 선수에게 좋은 피드백이 될 수 있으니까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